이게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부동산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다른 것들 경제적인 관심이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잖아요. 전망을 해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전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것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보탬이 된다면 어떤 보탬이 되는 거야? 또는 가정 경제에 그런 변화가 있을까?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실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몸담은 정당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당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더라. 좀 보면 첫 번째, 정책이 변하겠죠. 민주당과 당연히 국힘당은 정책 기조가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럼 가정경제가 당연히 직결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대통령 교체된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 쓸 거야?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이쪽에 많이 써야 돼. 이쪽에 많이 써야 돼. 예산에 대한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복지, 교육, 주거 정책이 완전히 바뀌겠죠. 더 힘을 주거나 더 힘을 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랑 관계 있잖아요. 세금 관계 있죠. 복지 관계 있죠. 교육 관계 있죠. 주거 정책 우리 주거 관계 있잖아요. 다 관계 있어요. 대통령 하나 바뀌는 거를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바뀌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바뀌고 경제적인 그러한 지향점들이 바뀌겠더라고요. 정책 흐름에 따라서 가계 영향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 가정의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기본소득 확대 가능성이 있대요. 지금이 21대 대통령이잖아요. 20대 대통령 그때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20대 대통령의 그때 공약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는데 그때 공약에 뭐가 있냐면 보편적 기본소득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소득세가 있어가지고 전 인구에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1년에 100만 원씩 1인당 나눠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세를 그때 공약으로 내걸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한 나이 청년들에게는 뭐 200만 원을 나누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 보편 관세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하는 사람들 그게 말이 돼? 다 준다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들을 좀 뺐죠. 구체적으로 보편관세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그 관세라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편관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준다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역화폐로 줬으니까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 경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그런 보편적 그런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는 곳에서 이것들을 생애 주기별로 아이 때 또는 청년기 때 또는 신혼부부일 때 또는 노년층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이런 쪽으로 좀 다가갔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청년기본금 지역화폐 활성화를 추진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그때 했었던 거예요. 만 24세가 되면 한 번이죠. 만 24세가 되면 1년 동안 100만 원을 지급해요. 1년 동안 100만 원. 그 만 24세가 되면 경기도에 연속으로 3년을 살거나 연속이 아니더라도 10년을 살거나 이런 친구들에게 만 24세가 되면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지급해 줬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청년기본금 이것도 지금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19세에서 29세 많이죠. 19세에서 29세 이 친구들에게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것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기의 진로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이 기금이 있다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쌓여서 좀 더 양질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아?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 아이가 그것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죠.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의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저소득층, 취약층 이런 쪽에 대한 수혜를 좀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 가정 중심 주거 정책, 진짜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공공임대. 이건 공공임대라는 거는 국가가 임대를 해주거나 또는 지자체도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싸겠죠. 조금 더 싸고. 싸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의무들도 있는 거죠. 공공임대, 공공분양도 한다라는 거예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요번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4기 신도시를 얘기했지만 실제 4기 신도시가 되는 것들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 가능한 거는 뭐냐면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직 분양이 안 된 것들, 그것의 공공분양과 또는 특별 공급을 청년층, 이런 층에 좀 더 분양 물량들을 늘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생각들, 공공분양이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게 막 없어지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기조를 계속 갖고 갈 수 있다. 야, 여기는 공공택지 가지고 만들었잖아. 또는 여기는 여기에서 만든 모든 인프라들이 국가에서 했는데 여기가 분양가가 20억, 30억 받는 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15억만 해.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투기 억제는 뭐 이거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거. 당연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큰 정부잖아요.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 이것들을 좀 분산해 주는 거잖아요. 자본들을 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거는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나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겠냐? 지금 뭐 눈에 보이기에는 3기 신도시 측에 많이 해당되겠죠. 이렇게 청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더 그리고 이건 불평등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청년 신혼부부들도 앞으로 공급 물량 좀 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교육비나 보육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공공보육시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온마을 돌봄 서비스 확대, 뭐 이렇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늘려나가겠죠. 고교,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이게 고교 무상교육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교육부 지원도 점점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 이거는 늘 어떤 정부든 얘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면 그 아이들 1대1 매칭시켜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센터와 공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교육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서민 중심 물가 안정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금 조정해 주는 게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 대부분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들은 실제로 서민 물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인상하는 걸 억제해 준다라는 것들. 교통비 같은 경우도 되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뭐 이런 것들. 생필품 가격. 다른 거는 아닌데, 다른 것들이 아닌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벌었잖아. 더 많이 세금 내야지. 그리고 서민은 감세해주는 기조. 이런 경향, 이런 것들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2020년 코로나 때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 대출들을 많이 해줬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이런 것들 계속 그 원금을 점점 조금씩 뒤로 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25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밀어줬는데. 그럼 이분들이 낼 수 있느냐? 아무리 연기를 하더라도 낼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 탕감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것들을, 캠코에서, 국가 자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캠코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개인적으로 빌렸던 그 금액 있잖아. 그 금액에 대한 그런 부실 채권? 그것들 사드리겠다라는 거죠. 사서 없애주겠다. 이런 거죠. 그것들 계속 유예해봐야 못 갚으니까 탕감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해서 빚을 냈는데 그걸 탕감해주면 이게 뭐를 해줘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빚 내고 배쯤 안 해주는 거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런 의식을 준다는 게 그게 정부가 할 행동이야? 라는 쪽의 이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봤을 때 저 채권은 아무리 기다려줘도 실제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탕감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회생하지 못한다. 입장이 다르죠, 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가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 쉽게 이 정부 지원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정치적인 것들을 어떻게 바뀔 것인지 검색해 보면 금방 아는데, 요것들을 탐색해 보고 그럼 우리 가게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 교육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 또는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또 집 사려고 하는 그 시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그 시기가 맞물려 있네. 그럼 그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딱 맞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3기 신도시 얘기했을 때 2027, 2028년까지 계속 분양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세부사항이 지금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조라고 한다면 그럼 젊은 층에 대한 특별 분양들이 더 늘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당될 수도 있겠네, 우리 자녀가 해당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흐름을 반영한 가계 전략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요. 다 안 연결되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육, 경제, 모든 것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 아프신 분을 돌봐주는 그런 분들 누구라고 그러죠? 요양보호사 나이 했을 때 어떤 거였냐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되게 쉬웠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실제로 실습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요양보호사를 할 때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바랬냐면, 그걸 가지고 돈 벌어, 쉽게 돈 벌 수 있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 이런 느낌들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부모님이 나이가 그렇고 평균적으로 부모님들이 80대 이상 사잖아요. 90대까지 사는데, 부모님들이 특정 나이가 됐을 때 그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부모님을 돌봐주면 기본적으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만 원씩 월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봐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을 돌봐주면서 무슨 치매가 생기든지 아니면 고혈압약을 복용한다든지 당뇨약을 복용할 때 약을 투여해 줄 때 그것에 대한 상식이 생긴다, 기본적인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개인이 나중에 국가에서 의료비들이 드는 것들이, 한 개인에게 가고 있는 국가의 의료비들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것들이 자녀들이 하게 되면 30만 원, 40만 원 해결된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 재정으로 굉장히 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 보면 부모님들만 대상이겠어요? 남편은? 아내는? 그냥 무조건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소득하고 연결돼요.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그건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가계에도 보탬이 되면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득이 되는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기도 되게 쉬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그냥 이거는 어떤 협회에서 일부러 학원을 위해서 만든 자격증? 이거 되게 많아요. 따도 별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럴 바에는 진짜 이게 가족에게도 득이 되고, 그래도 수익에도 득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크로스로 따는 거죠. 부부가 그냥 같이 따가도 어느 나이가 돼서 특정 나이가 되면 40만 원, 특정 나이가 넘으면 7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가정경제 어떻게 될까? 청년기본소득 도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10년 정도 아이들에게 지원해줘? 그럼 우리 아이가 진로를 결정짓는데 뭔가 준비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지원금 활용해서 나는 뭔 해봐야죠. 이 친구들이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이면 이 친구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서 뭔가 팔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공분양이 확대돼요. 그럼 나는 그럼 공공분양 쪽에 한번 지원해볼 생각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공공분양 확대하려면 공공분양의 특별분양도 있겠지만,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 보세요. 공공분양의 대부분은 뭐예요? 뭐로 경쟁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넣은 금액의 총액이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놓으면 좋겠다. 예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로 올랐다 그랬죠? 25만 원까지 늘어났다 그랬죠. 그럼 25만 원까지 늘어났으면 내가 2027년, 8년을
그 3기 신도시 타겟을 한다면, 그리고 공공분양의 금액으로 한번 승부를 건다면 25만 원에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25만 원은 내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적금된다 생각하고 2년, 3년 적금된다 생각하고 그 25만 원을 막 조금 채워두면 그 금액으로 하는 공공분양은 내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나는 그러면 해봐야지 안 된다 그랬잖아요. 25만 원. 그건 그 달에 한 번에 25만 원 채우면 끝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채워놓을 수 있지만 그건 되게 한계가 있고 기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야, 이것만큼 남는 게 없을 거다. 오랜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겹쳐요. 특별 분양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또는 공공분양에서 실제로 공공분양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공공분양의 그 납입 금액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또 늘리는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25만 원 넣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럼 이것들에 좀 더 한번 맞춰볼까? 그래서 안 되면 어쨌든 간에 그거는 세금 혜택도 받잖아요. 안 되면 찾으면 원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자도 받잖아요. 이자도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교육비 지원 확대가 돼요. 그래서 사교육비 축소, 그 다음에 그런 공교육, 그런 공적 지원을 통해서 체험을 늘려줘요? 뭐가 있어요? 지금 6학년들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금 나오잖아요. 야, 이거 체험학습비 써. 1인당 20몇만 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학년이 롯데월드도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강원도 갔고, 여기도 가요. 1박 2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지원되더라. 그리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방식 시스템. 이 아이가 좀 수업 결손이 지체됐어? 그것도 누적됐어? 그럼 그 친구들 센터로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지도해 준다든지.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지원이 필요해? 그럼 센터하고 연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지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서 우리 가정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전략을 아주 심도 있게 짤 필요도 없고 한번 이렇게 쭉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